안녕하세요. 한글 구성성명학회 예지연입니다. 운을 피해가는 방법, 또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 산소를 가보지 않고도 묘지의 기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구성풍수에 해하는 그야말로 구성학에서만 맛볼 수 있는 흥미진진함이죠. 요즘은 방송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 묻기도 하지만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성학이란 대체 무엇이고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제가 상담한 실례를 들어서 강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8년생 조영숙이라는 그 여성 사업가가 있어요. 저의 이제 오랜 고객인데 이름을 풀이해 보면 이 여사님이 굉장히 고집이 강한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의 중심에 일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름을 풀이해 보니까 이건 이제 천간과 지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연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름이 좋으면 2배로 좋고 나쁘면 2배로 흉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땀 흘려 벌은 재물을 극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은 사업을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게 많은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오랜 고객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몇 년 전서부터 이름이 이렇게 재물을 극하고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그렇게 권해도 카톨릭 신자고 또 중심의 일인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해서 잘 고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름에서 이렇게 재물을 극하면 결국은 부도가 나거나 잘못되는 일을 제가 많이 봐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백화점에서 그 패션 의류 사업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 참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서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하니까 이름에서 재물을 극한다 그래도 사실은 이제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그렇게 고지 듣지 않고 이 이름을 계속해서 썼는데, 경기가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 사업이 이렇게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그 누적적자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20여 년 전에 그 서울 근교에다가 그때 당시 20억을 주고 사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야지만 부도를 막을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아마 겨울에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와가지고 땅이 팔릴 수 있겠는가 하고 묻길래 제가 이제 뭔가 그런 사안은 방문한 시간대를 보고 제가 구성학으로 즐겨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방문한 시간이 그때 이제 그 6일 4시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명반을 뽑아봤더니 이러한 명반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주로 뭘 보고 보냐면 그 사람 그 연도를 본명성이라는데 58년생 본명성은 6이에요. 그래서 그 본명성 옆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6이 사라는 건 거래를 나타내는데 뭔가 어떤 그 거래 쪽에 희망하는 바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영업을 해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현찰이 도는 그 태궁인데 8이라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안파가 맞게 되면 안 되는데 안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팔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래가 된다 안 된다는 건 이 송궁은 요 궁을 보는데 여기에 암을 맞았어. 암이라는 건 뭐냐면 부에서 암암리에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암파를 보고 일의 성사여부를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를 나타내는 송궁에 3이라는 건 또 희망을 나타내. 근데 희망이 깨졌다고 이렇게 암울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이 건궁이라는 건 뭐냐면 흥정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암파를 다 맞다 보니까 흥정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뜻도 예고되고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는 68이 부동산에 어떤 희망적인 거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대궁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거래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라는 거는 보통 평범의 뜻이 있는데, 팔을 맞아서 그거는 보통 평범의 가격으로 어렵고 많이 시세보다 낮춰야지만 팔릴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이미 예고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나타내는 건 이렇게 강궁을 보는데 여기 또한 깨끗하기 때문에 가격만 싸게 내놓으면 팔릴 수 있다라는 거 예시를 해줬는데, 뭐냐면 이 계약하는 문서는 이 구를 봐요. 이 구가 여기는 강궁의 물이야. 그래서 문서가 물속에 빠졌다는 건 결국은 계약이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시세로는 절대 안 팔리니까 이 가격에는 팔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 선이어야지만 그나마 팔릴 수 있다. 물론 요즘에 부동산 경기 침체도 있지만 이러한 명반으로 났을 때는 아예 안 팔리는 건 안 팔린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팔릴 수는 여지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론까지 알려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격을 아주 낮춰야지만 팔린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 사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가 내놓은 가격도 그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는데 더 내려서는 아까워서 못 팔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이제 작자가 잠깐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 가격이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어려운 걸 알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얘기를 하니까, 일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과 주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제 더 받을까 하고 좀 고집을 좀 부렸던가 봐요. 근데 결론은 이제 안 팔리고 놔두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이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7811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여기는 재물이 있는, 그 부동산에 따른 재물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돈은 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1이 또 6을 극하게 되면 양쪽에서 이 센터에서 이렇게 극하게 되면은 결국은 파재로 이어지는, 이렇게 이름 따라 이렇게 운도 예시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81년생이니까 아직 젊은 여성이죠. 방송 보고 왔다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풀이를 해보니까 이름에 배우자 덕이 없더라고요. 이름이 뭐냐면 81년생인데 안효선이에요. 자, 이 신유생도 청간과 지지가 똑같아요. 아까 무술생처럼. 이렇게 중심에 3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청간과 지지가 똑같으니까 요 발현되는 기운도 이제 같아서 이렇게 봤을 때, 성에서 아니라는 성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미 남편을 극하고 있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극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덕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에서조차도 얻게 되면 없는데, 이름의 효자라는 여기서 보면은 3이라는 건 뭐냐면, 9라는 건 뭐냐면 내 남편을 극하는 거를 9가 3을 이렇게 극해주게 되면 대신 뭐가 사냐면 남편이 살아요. 이거는 드러난 남편은 깨지고 요거는 암장에 숨어있는 남편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결혼을 가능한 늦게 해야 돼. 이미 성에서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초년운을 다 지나고 나서 하면 조금 나은데,
이름에서 이렇게 극하는 기운이 있다 보니까 또 일찍들 결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봐도 숨어 있는 간성만 있지 드러난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젊은 여성이길래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좋고, 또 늦게 한다 하더라도 항상 요거는 숨은 남성, 내 남편은 깨져 있으니까 내 남편보다도 항상 밖에서 만나는 정인한테 마음을 두게 되는 게 이 이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사실은 이제 방송을 보고 이제 그때 아마 구성 강의를 했던 거 봤던가 봐요.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요. 근데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 친구가 방문한 날이 5월 그리고 5시에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3살 연하의 남친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한 유부녀예요. 했는데 3살 연하의 남자는 갑자생, 본명성이 7에 해당되고 이 친구는 본명성이 1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중궁에 이렇게 본명성 1과 7이 이렇게 있을 때는 둘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간 사이를 나타내고 정이 많이 들었다는 걸 나타내요. 근데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보니까 남편은 6을 나타내는데 남편은 9라는 건 내 마음속 생각을, 열정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남편은 부인에 대한 생각이, 열정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남편궁인데, 건궁은 남편궁인데 이 남편은 여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게 이렇게 나타나요. 여자는 여기는 머릿속의 생각이고 이별궁인데 이 여자는 파가 맞으니까 떠날 생각을 해. 어디를? 집을 떠날 생각을 해. 그거는 가정공을 나타내는 여기 공궁에 보니까 4칠. 행복을 찾아서 집을 떠날 생각을 해서 과연 이 본명성 7의 사람하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거는 무슨 말이냐. 남편이 이혼을 해주면 이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해 주겠느냐고 물어요. 근데 남편은 어디를 봐도 아직도 이 친구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이혼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17이라는 거는, 7이라는 거는 기쁨도 되지만 하나의 수술할 때 칼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알게 되면, 남자들은 자기는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해도 내 부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로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알게 되면 나중에 칼부림도 날 수 있고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일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눈에 어때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풀어보거나 이런 이제 방문한 시간까지 그 사람이 묻는 사안을 풀어봤을 때, 구성하고 이렇게 풀어봤을 때 거의 일치하는 거를 많이 봐요. 민지숙이라는 62년생 중년 여성이 방문했어요. 근데 이 민지숙이라는 이름을 풀이해 보니까 (62년생) 민지숙의 이름을 풀이해 보니까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이혼한 커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풀어봐도, 이름을 풀어보나 사주로 봤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름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느 땐 사주에서 나타날 때보다 더 강하게 발현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중심에 이렇게 3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중첩돼 있으면 중첩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직진적으로 중첩돼 있죠. 근데 성에서도 보면 이미 남편이 깨진다고 예고를 해주는데 지식이란 이름에서도 이 강한 하기운이 내 남편을 이렇게 극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은요, 제가 조금 이른 나이에 와도 저는 혼자 산다라는 걸 아예 얘기를 해요. 절대적으로 남편하고 살갑게 재밌게 사는 거를 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이 도표를 놓고 앞에다 놓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 남편하고 못 사는데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렇잖아도 애들 때문에 그동안 참고는 살았는데 도저히 더는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여성분이 그 살고 있는 집이 상가 건물인데 조그만 상가 건물인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집을 자기 앞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사님 방문한 시간을 가지고 과연 그 집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그 구성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그 여사님이 방문한 날이 4일 해신데 이때는 이제 다른 문제로 다 한참 이런저런 이제 남편의 속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깊어져서 이 시간이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딱 이 건물을 내 앞으로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을 시점을 가지고 풀어봤더니 이렇게 4일 해시가 돼가지고 제가 풀어봤는데 결론적인 거는 이 명반에서 예시한 그대로 여기가 가정궁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가정궁에 이 부동산이라는 건 암을 맞아서 이 돈도 되거든. 큰 돈인데 이미 암을 맞아서 그 건물은 돈이 안 된다는 걸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부채가 대출이 많은 건물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이민생은 본명성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가 자기가 이 구라는 거는 이별도 되기 때문에 이혼의 가정도 되고 문서도 나타내서 그쪽으로 기운이 강한데 이혼을 해서 그 건물은 이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 대출을 많이 받은 거라 크게 승산은 없으니까 굳이 변호사비 줘가면서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살지 왜 이혼을 하느냐고 했더니 물론 이름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이혼의 뜻이 내포돼 있지만 이 중궁에서 이건 떠날 생각을 이의 본명성이 갖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결혼도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여기서 보여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가 남편궁이야. 남편이 삼은 젊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교제한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나타내는데 남편은 파까지 맞아갖고 있어서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 있다 보니까 이 여자는 이민생인 민지숙은 이름에서 저렇게 간성을 극하듯이 이렇게 떠날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혼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묻길래 여기 돈을 나타내는 거는 8이라는 건 큰 돈, 저축을 나타내는 돈인데 가정궁에서도 8이 암을 맞았고 여기서도 8이 암을 맞아 있고 또 7도 하나의 그 현금을 나타내는데 강궁에 이렇게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돈돈 하지만 이게 돈이 없는 거거든요. 이름에서 돈이 없듯이 이 명반에서도 돈이 크게 큰 돈은 다 깨져 갖고 있고 작은 돈만 움직일 수 있는 이것도 재혼이야. 있기 때문에
큰 돈 있는 사람 만나기는 어렵고 그냥 생활이 궁색하지 않을 정도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 이사라는 게 여기 가정궁에 있으면 여기는 직업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사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먹는 건데 여기는 택궁, 즐기고 기쁨을 나타내는 택궁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혼을 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암시를 해줘서 제가 돈 많은 사람은 바라지 말고 그냥 생활에 어렵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단서 다른 게 뭐냐. 이름에서 이렇게 간성을 극하면 당신이 10번, 20번을 결혼을 해도 이혼이고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름을 먼저 개명을 하고 새 출발을 하든가 하라고 일러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너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듯이 이름과 우리가 방문한 시간대를 놓고 구성으로 보는 거는 거의 일치하는 거를 많이 봐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게 바로 기회작용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구성으로 그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전화를 받을 적마다 우리가 이 점단을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것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운명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합니다. 그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학이라는 점단을 통해서 삶의 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글 구성성명학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강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